안녕하세요. 딸넷 아들하나 약초입니다. 산나물이 얼마나 올라와 있는지 확인차 왔어요. 토종나무키는 밑에를 만져도 괜찮아요. 원추리가 이제 살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거죠. 굉장히 귀한 나물이죠. 양지꽃하고 비슷한 식물이 있어요. 이런 것도 이제 나물로 먹는 겁니다. 맛이 상당히 좋아요. 이제 요거는 좁쌀냉이입니다. 이 좁쌀냉이하고 항생냉이하고 제가 좀 잘 몰랐었어요. 요거는 이제 바디나무라고 합니다. 뿌리는 꼭 인삼처럼 생겼어요. 당귀처럼. 개당귀라고도 하는 것 같더라고 이게. 근데 이게 싹대를 보면 당귀 같아요 꼭. 일단 뿌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지금 이 바디나물입니다. 요 나물 요거 봄나물로 먹는 건데 제가 오늘 뿌리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캔 거예요. 냄새를 한번 맡아보겠습니다. 맛은 쓰지도 않고 향긋해요. 한방에서는 바디나무 뿌리를 전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민간에서는 연삼이라고 하죠. 이제 이름은 좀 여러 가지로 알려져 있지만 현재 나물로는 바디나물이라고 합니다. 이 바디나무는 이제 어린 순을 나물로 무쳐 먹을 수가 있고, 이렇게 된 걸 따는 겁니다. 이건 지금 5개 됐잖아요, 그죠? 이렇게 된 거, 이런 걸 따서 모아서 여기도 보면 여기도 있고 이렇게 모으는 겁니다. 이렇게 해갖고 먹는 겁니다. 요게 이제 바디나물입니다. 이렇게 모아갖고 요걸 이제 나물로 먹는 겁니다. 따서 모아서. 요새는 산에 가면 충분히 나물 뜯을 나물들이 많아요. 산에 올라온 원추리인데 지금 이거 원추리를 집에다 심으면요 모양이 좀 달라요. 산은 이제 땅이 척박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좁게 올라오는데 상당히 넓게 올라와요. 산 원추리 이거 좀 꽃이 좀 작은 종류 같아요. 좀 이게 이런 거 참 맛있는 나물이에요. 요즘이 이제 먹을만한 때예요. 딱 지금 원추리 나물 지금 먹을 때예요. 요걸 지금 잘라다가 물에 데쳐갖고 한 30분 정도 우린 다음에 먹으면 됩니다. 입맛 먹을 거지만 이게 원추리인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확인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뿌리를 한번 캐보는 겁니다. 뿌리를 캐보겠습니다. 산에서 캐는 거는요 손으로 이렇게 해도 잘 캐져요. 흙이 워낙 좋기 때문에 캐서 이제 확인하고서 다시 심어줄 거예요. 원추리 뿌리는 이렇게 알뿌리로 되어 있어요. 이게 저 원추리의 특성입니다. 가위로 자를 때 이 부분을 잘라야 돼요. 이거 묻어놓으면 이제 크죠, 이제 이렇게. 원추리는 데쳐 갖고요 초장에 찍어 먹거나 된장을 찍어 먹어도 맛이 좋아요. 된장국을 끓일 때나 고깃국을 끓일 때 넣어서 먹으면 아주 그 맛이 일품입니다. 원추리를 왜 뿌리를 캐봐야 되느냐면 이런 거랑 헷갈릴 수가 있어요. 요게 지금 원추리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저희같이 이제 봄나무를 아는 사람은 이게 보면 알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게 원추리인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뿌리를 아까 같이 캐보면 그 뿌리 속에 알뿌리가 있으면 원추리고 이런 건 알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물이 아니니까 이거는 뭐 현재 보기에는 뭐 날이 걷기도 하고 저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이거는 뭔지를. 혼잎나물이라고 요거 이제 화살나무입니다. 근데 혼잎나물 요거 나물로 먹으면 참 맛있어요. 굉장히 귀한 나물이죠. 여기가 좀 고냉지라서 좀 늦은데 다른 데는 지금 뭐 한 청주나 대전 정도는 지금 따야 될 겁니다. 나무가 지금 딸만한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지금 오늘 산나물이 시작되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올라온 거예요, 산에. 이제 여기도 산나물이 시작이에요. 이렇게 이제 따서 요런 새순을 따서 모아갖고 데쳐서 먹는 겁니다. 요거 참 맛있어요. 요게 지금 저 산에 왔을 때 봄나물 중에 일찍 올라오는 나물이라고 봐야 되죠. 혼잎은요 부지런한 사람이 뜯어 먹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 못 뜯어 먹어요. 이거는 혼잎 피는 거 보고 뭐 며칠 있다 가야지 하면 다 펴서 못 먹는 게 혼잎이에요. 잘 폈나 봐갖고 그 시기 딱 맞춰서 따야지. 혼잎 피기 시작하면 일주일 정도 이내에 다 따야 돼요. 그 정도로 혼잎이 상당히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혼잎나무가 좀 새기 시작해도 또 어린 순들이 있으니까 자기가 먹을 정도는 충분히 따갖고 갈 수 있어요. 예, 시골에 오면 이런 거 따는 사람 없어요. 뭐 이런 거 천지지요 뭐.
이 화살나무라고 합니다. 이건 양지꽃입니다. 양지꽃은 흔한 겁니다. 산에 가면 흔하게 있는 건데 제가 이걸 왜 찍냐면 여기에 양지꽃하고 비슷한 식물이 있어요. 이거를 보여드려야지만 요거 지금 잎이 3개로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요것도 보면 모든 나물들이 어릴 때는 3개씩 올라와요. 바디나물도 3개 올라오고 이거랑 비슷하게 생긴 건 이제 이따 소개 드릴 거 있잖아요. 그거도 어릴 때는 3개씩 올라와요. 근데 이건 양지꽃은요, 이게 이렇게 보면요, 뒤에 보면 솜털이 있어요. 이게 양지꽃과 비슷하게 생긴 가락지나물입니다. 가락지나물은 장미과의 열애에서 풀입니다. 쇠뜨랑개비라고도 합니다. 5월과 7월에 노란꽃이 만개하며 딱지꽃이라고도 합니다. 이 식물이 왜 가락지나무냐 이름이 붙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꽃을 따갖고 가락지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가락지나물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가락지나물은 이 산 초입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약간 습한 곳에 많이 있어요. 여기저기. 이 다년생 풀입니다. 나물로 식용할 수 있습니다. 요건 딱총나무입니다. 딱총나무고 요게 이제 민간에서는 뼈에 좋다고 해갖고 접골목합니다. 이걸 이제 이거 딱총목이고 요걸 이제 나물로 먹을 수 있어요. 이제 새순이 올라올 때 꽃대가 올라오고 요게 조금 더 성장하게 되면 이거보다 좀 더 크게 되면 냄새가 좀 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뜯어 먹어 봤거든요. 냄새는 없어요. 지금요. 지금 나물이 고소해요. 지금 먹어봤더니 꽃대 같이 올라오는데 요걸 따서 이렇게 새순을 이제 나물로 먹는 거예요. 이렇게 뼈에 좋은 약으로 유명한 약이죠. 밑에서도 이제 새순이 올라와요. 이렇게 밑에서 올라오는 새순도 찔레순 같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요런 게 이제 요런 것도 이제 나물로 먹는 겁니다. 요거 지금 올라오는 중이니까 요런 거 잘라서 먹는 건데 요건 이제 맛이 좋죠. 딱총나무입니다. 이렇게 딱총나무가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꽃대도 같이 올라오죠. 이거는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잘라갖고 이렇게 해서 이제 나물로 무쳐 먹는 거예요. 약이 되는 나무기 때문에 이게 사람한테 상당히 좋죠.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무슨 맛이 나는지. 고소한 맛만 나고 맛이 좋아요. 맛이 상당히 좋아요. 나물로 무쳐놓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꽃대가 있는 것도 같이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딱총나무고 접골목이라고 합니다. 산에 가면 흔하게 있는 건데 까마귀 밤나무라고 합니다. 요건 봄나물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시기가 여기 맞아요. 지금 요 정도 따면 딱 맞아요. 이렇게 따면 됩니다. 이렇게 꼭지를 따서 잎을 따서 이렇게 새순을 따서 먹는 겁니다. 이게 나물로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새순을 따서 이렇게 해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꽃이 피기 전에 이렇게 새순이 올라올 때 따서 나물로 무쳐 먹을 수 있어요. 까마귀 밤나무라고 합니다. 저도 오늘 이름 처음 알았어요. 흔하게 있는 거라서 관심이 별로 없었죠. 이 산에는 이제 엉겅퀴가 있죠. 이 엉겅퀴는 이런 무덤가 같은 데 주로 많이 있어요. 햇빛 잘 드는 곳에 있다 보니까 이런 산소 근처에 있는데 이 엉겅퀴가 이게 우리나라 엉겅퀴입니다. 들판에 엉겅퀴가 많이 있잖아요. 이건 가시 엉겅퀴고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토종 엉겅퀴입니다. 이 가시 엉겅퀴는 지금 이만큼 컸을 때 이렇게 손으로 만질 수가 없어요. 따구워서. 근데 이거는 좀 가시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에요. 가시가 있긴 있는데 그 가시 엉겅퀴처럼 이렇게 못 만질 정도는 아니에요. 이 엉겅퀴 우리나라 토종 엉겅퀴는 뒤에 이렇게 만지면요 만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부드러워요. 뒤에는. 근데 가시 엉겅퀴 뒤에 못 만져요. 따구워서. 근데 이거는 뒤에는 가시가 없어요. 이게 토종 엉겅퀴는요. 지금 어릴 때는 가시가 좀 있는데 토종 엉겅퀴는 컸을 때 그 가시 양을 보면 토종 엉겅퀴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요. 이 산에서 만날 수 있는 거는 거의 토종 엉겅퀴입니다. 여기다 엉겅퀴가 있어요. 낙엽이 가리고 있어서 햇볕을 안 보건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가시가 없어요. 아예 가시가 있는데 사람을 찌를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나라 엉겅퀴예요. 들판에서 안 만나는 엉겅퀴를 이렇게 만질 수가 없어요. 따구워서. 근데 이거는 지금 부들부들해요. 이거는요. 요런 때 이제 나물로 먹으면 참 좋죠. 사실 옛날에는 엉겅퀴가 참 흔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엉겅퀴가
기해졌죠. 토종홍키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이제 요즘은요. 요즘은 이제 토종홍키를 만나려면 이렇게 산에 보면 이렇게 가끔씩 있습니다. 요게 이제 나물로 먹기 딱 좋죠. 가시가 전혀 없어요. 토종홍키는. 이제 가시가 있긴 있는데 사람을 찌르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게 아직 어린 것들은요. 좁쌀냉이하고 황새냉이하고 이 뿌리 모양으로 구별을 하고 막 그랬는데 제가 이제 확실히 알았어요. 여긴 좁쌀냉이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못했는데 여기 아까 젖골목 찍다 보니까 하나 발견해갖고 이제 여기 주변에 찾아보니까 있네요. 여기 잘 보이죠? 요거 보게 되면 요 우에 잎하고 옆에 잎하고 똑같잖아요. 크기가. 요거 좁쌀냉입니다. 나물 종류는 이게 눈에 띄기 시작하면 잘 띕니다. 좁쌀냉이고 황새냉이는 잎이 요게 더 커요. 우에 잎이 여기 굉장히 많으네요. 여기도 있고 많으네요. 여기 좁쌀냉이가 많았었네요. 아까 하나밖에 안 보이더니 엄청나게 많으네요. 여기 보니까 자세히 찾아보니까 이 황새냉이는 좀 습한 지역을 좋아하는데 얘는 좀 건조한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좁쌀냉이, 이 황새냉이하고 좁쌀냉이를 찾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겁니다. 이게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이거 어린 거 보면 아주 비슷하잖아요. 애기 똥풀인데 요게 약간 흡사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 황새냉이가 아닌가 생각하실 때 이건 구별하는 방법이 이 좁쌀냉이나 황새냉이는 이런 데 솜털이 없어요. 없는데 얘는 솜털이 있어요. 노란 진액이 나오고 있죠? 요게 이제 애기 똥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